네, 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행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네, 취업으로 향하는 잡들어도 짭짭 잡스원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오! 오라이 오라이! 네. 자자자자자 네. 이거 잘하신다. 잘하죠? 잘한다. 이거 잘해요. 알잘딱깔 센터. 오, 이제 되는데요? 이제 됐습니다. 아무 저희끼리 막 연습해도 잘안 연습하고 돼요. 있었는데. 아우, 잘하시네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처음 봬요. 뵙고. 네, 잘 먼저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때 탈출한 이후로 다시는 여기 그러니까.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이 그때 옆자리에. 이후로 못 빼가지고 왜 유명한 그 좋았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 다 네. 처음 뵙기도 하고 저희끼리도 처음 뵙기도 하고 오랜만에 네, 뵙기도 네. 하니까요. 네. 네, 오늘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또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딱할 센터.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도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센터에서 알죠? 여러분들 직원을 담당하고 있고 런을 담당하고 있고 아, 런건이라고. 네. 아, 오늘 여러 오늘은 별명이 생기네. 노란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건. 어. 이건입니다. 죄송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끊는데. 아침에도 노란 이건이라고. 아. 옐로우 이건. 오늘 아프시대요. 아니 그냥 황인종인 것 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아침부터 이렇게 두 탕을 뛰시고. 네. 네. 전 직원이니까요. 프로의식. 그러니까 연합인.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자주 오세요. 캐스터도 욕심 내보려고. 아, 날씨 알려드릴게요. 황건, 런건. 황건 잘 아, 오늘 몇 개가 나오는지 황건, 런건. 리스트업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텔라쌤 저는 아, 처음 네. 뵀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텔라 컨설턴트입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저는 두 분 사이에서 좀 흑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까맣게 아유. 넣어가지고. 이 아니요. 앞에 이 책만으로도 모든 설명이 사실 끝나는 거 맞아.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오늘 나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휴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까맣게 탔어요. 아, 진짜? 오.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괌. 오 마이 갓. 아, 너무 부럽다. 오. 네. 괌. 그래서 좀 괌. 많이 탔죠. 와, 날씨 어땠어요? 괌 아, 얘기해주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진짜. 너무 진짜요? 좋아요. 너무 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괌은 덥고 춥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한국 날씨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 한국 오히려. 날씨가 비 오고 습하고 그랬던 것 같고 괌은 반짝반짝했습니다. 너무 좋다. 뭐 하셨어요? 가족들끼리 가가지고 애기들이랑 같이 호캉스 하고 왔어요. 아 너무 좋다. 쉬고 왔어요, 쉬고 왔어요. 건슬 뭐 휴가 안 다녀오셨어요? 아 저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뭐 하시- 다녀오세요.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캐스터 출신이잖아요. 아, 맞아요. 아, 바쁘셨겠네요. 일정을 내려놓고 다녀오세요. 아,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어디를 휴가 가기가 또 애매한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진짜 많이 맞아. 느꼈어요.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진짜 맘 먹고 가야겠다. 네, 맞아. 지금 또 달러 환율도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은 못 하겠더라고요. 음. 가가지고. 저희 친언니도 괌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음. 정말 아무것도 안 네, 사오더라고요. 저도 진짜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때 그 얘기 그쵸? 하셨던데. 한국이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갔는데 한국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자기 것만 사오던데. 비싸지만 자기 것만 네, 사오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갔으면 이제 사봉 하나 정도는 사와줘가지고 이게. 고디바 이 조그만한 초콜릿 같은 거. 제가 부족했네요. 아, 괌 부럽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이 책을 항상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직접 뵙는 게 처음이라 아, 이 너무 책 죄송해요. 직접 너무 늦게 갖고 네, 왔어요. 아니에요.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직업이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음. 직장인으로서의 삶이라든지 뭐 사업가로서의 삶, 뭐 프리랜서로서의 삶, 뭐 크리에이터로서의 삶,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것들을 좀 후기 형태로 좀 쉽게 풀어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직업을 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살짝 좀 참고하실 때 입문용으로 시간 편안하게 읽어보시기 슬슬 읽히기 쉽습니다. 네, 조만간에 그런 개편 책이- 좀 네. 이렇게 개편하셔야겠어요. 그럴까요? 네, 또 한 번 추가해서 인터뷰. 저 인터뷰를 해서 월급 걱정 없으시죠? 그럴까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그러게요. 책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도움이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우와, 인생의 진짜 방향 잡지 감사합니다. 못하고 있는데 읽어봐야겠는데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도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거짓말. 가끔 달리다 보면은 여기가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파. 자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가 있죠? 당연히 뭐 되게 말이 쉽죠? 필요 있습니까? 조태구알이죠. 조태구알. 일단 네. 첫 번째 조태구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그쵸?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채팅창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네.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죠? 오늘 어떤 기준으로 뽑아주실 거예요? 다 집중! 집중.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어떻게 네. 할까요? 저는 일단은 뉴페이스를 엄청 선호하고요. 맞아요. 요즘에 점점 네.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새로운 분들 중 한 새로운 분. 분들 중에 그리고 한 또 분 기존 선정하고. 분들도 너무 항상 네. 감사하니까. 맞아요. 답변에 또 도움 주시는 분들. 기존 분들도 제가 아이디 바꿔오셔도 눈 감고 있겠습니다. 책 하나 더 할수 받고 있나요? 싶다. 디지털 문해력. 오, 저런 내용들이 이 책에 네,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정말 찐으로 진짜 읽어주셨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책 외에도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되죠?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참여하시면 이걸 모두 다 퍼드리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겠죠? 많이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 또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는 알고 오셨죠? 네, 그럼요. 제가 도망칠 시간이죠. 타이밍만 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신호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몸이 좀 안 좋으면 안경을 벗기로 혹시나 제가 못 보면 신호를? 댓글을 좀 많이 제가 이 댓글을 보느라 건쌤을 못 봤거든요. 그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 건쌤 안경 내려놨다 이렇게 얼굴색이 점점. 네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공기업 채용 관련해서 네. 좀 이야기를 다뤄볼 맞습니다. 겁니다. 네. 수요일마다 저희가 베스트 5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 베스트 5를 네. 전해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공기업 채용입니다. 와우, 것 빠밤. 네, 네. 올해 이제 하반기 채용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기업 채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사실 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전 정부 때는 이제 공기업의 이제 채용 전망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적게 뽑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반기 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정도로의 그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히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기조랑은 약간은 모순될 수는 있지만 네. 오히려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대표적인 예시를 치면 한수원이 뭐 대표적인 예시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시간이 맞아요. 생겼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쪽에서는 또 채용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광복절 특사 때문에 많이 뽑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는데 있을까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광복절 특사를 받으신 공기업 사장님이 안 계시지 않나요? 근데 진짜 건보나 뭐 코레일이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공기업들은 여전히 세 자릿수로 올해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공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 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공기업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중 중에서 어떤 직무 좀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어디를 가든 지금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과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특정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단급의 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네. 기계 직렬로 뽑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뭐 건물 하나에 뭐 기계 직렬로 해가지고 시설 관리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무조건 기계 직렬을 따로 뽑는다든지 네. 전기 직렬을 따로 뽑는다든지. 맞아요. 시설, 그래서- 뭐 환경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용 네. 규모 자체를 봤을 때 뭐 땡땡명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기관들에서 채용을 뽑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숫자를 봤을 땐 또 애매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업 뭐 중에서도 뭐 건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좀 대규모 채용을 하는 맞아요. 데서는 사무행정으로도 많이 뽑기도 하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 곳들에서는 이제 일반 직렬로 사무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채용을 분명히 이제 뭐 전산이나 뭐 기계나 이런 어떤 시설 이공계보다는 자릿수가 더 많은 거는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경 계열 분들이나 이제 문과계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집중하시면 분명히 기회는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무튼 오늘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 면접에 시내로? 시내로가 뭐예요? 이거 또 전문 골프 용어가 아니죠. 전문 당구 용어가 나온 거죠. 시내로? 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회전? 진짜요? 오. 이과지네요. 저는요 완전 당구계에는 이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해가지고 그래도 저 진짜 신기하던데. 당구 이렇게 치시는 거 보면 어떻게 계산을 같이 치시는지. 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갑자기 이야기가. 아니 보신 줄 알고 점 만원 한번 대학생 때 많이 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그렇구나. 쳤어요. 어렸을 때 진짜 당구를. 많이 치고 거의 뭐 살다시피 했는데 이게 약간 공간지각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거 그래서 진짜 영인 것 같아요. 못하구나. 저. 전혀 모르겠어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전혀 그래서 봐야겠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운전에 영향을 줘요. 줘요. 진짜. 그리고 그게 또 막 G싹 같을 때 시험 볼 때 그렇죠. 공간지각 능력 시험 맞아요. 보는 것도 그거 타고나는 거예요. 당구로 저 진짜. 인해서 진짜로. 당구를 쳐야겠네요. 아니 골프 치시잖아요. 아니 훈련이 어. 되니까. 딱 치면은 이게 얼마나 몇 야드 나갈지 딱 보이시죠? 보이죠? 역시 보이죠. 골프 자세를? 자세 보면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운동 특집으로 해가지고 진짜. 오. 클라이밍 다재다능하셨네. 뒤에서 여기 그거 한번 올라주세요 이거. 이거 한번 하고 해볼게요. 어쩌다가 이제 골프 얘기가 됐는데 공기업 채용을 네네. 할 때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 음.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공기업이랑 사기업이랑은 이제 면접이 물론 전형은 좀 유사할 수는 있는데 네. 좀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기업과 공기업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공기업 면접에서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업이랑 뭐 비중이 다르다든지. 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뭐 예를 들어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 네. 기업들마다 사실은 그 이제 배수, 그 모집 배수가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차 전형 때는 많게는 10배수까지도 사실은 이제 뽑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거르고 면접을 통해서도 평가를 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차는 뭐 한 3배수, 5배수 이렇게 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필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많아야 한 5배수 정도, 보통은 3배수, 많아야. 네, 2배수, 3배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능력은 이미 좀 평가를 이전 전형에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면접에서도 하지만 보다 더 공기업에 가까운가에 대한 조직 적합도, 가치관 적합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을 맞습니다.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에 적합한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기업의 이제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윤리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죠.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것의 특성상 이제 사기업은 아무래도 그 속한 조직의 성과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가치관에 배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사기업들 중에 특정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뭐 없을 거예요. 근데 공기업들은 다 근거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맞아요.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내용들부터가 일단 시작점이 차이가 나는 거가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필해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라는 네, 걸. 네. 그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면접에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기업과 공기업의 면접 특징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그 문제의 성향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의 이제 면접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베스트 5를 또 뽑아볼 거지만 오늘 방송 네. 때 조금 저는 모범 답안이 사실 있지 않나 아, 라는 정말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사기업에서도 원하는 이제 그런 답변들이 있겠으나 이제 NCS 기반의 이제 면접 답변들, 그러니까 어떤 역량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또 블라인드라는 것도 가장 큰 맞아요. 특징이지 않을까 아, 싶어요. 사실 네. 이제 다 가리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뭐 그런 거는 그런 게 거의, 거의 없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사기업은 뭐 학점이 왜 그래? 약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어볼 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공기업으로 가시면 그런 걱정이 그런 게 없죠. 없을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학점이나 뭐 점수 부분에서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아닌 보여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공기업을 덜 선호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공기업에서 한 가지 또 맹점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은 그 경력 경험 기술서. 네.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그렇죠.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라인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 따로 봐요, 구구절절하게 써야 네. 되는 항목이 있어요. 사기업은 필요가 없고. 사기업에서도 사기업은 요즘에 신입은 맞아요. 그렇게 많이 그래요? 이직 요구하지 않아요. 가시는 분들한테 네. 거의 대부분 있고. 근데 공기업은 신입이어도 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경험 기술서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서라든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을 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수하신 과목들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의 특수한 어떤 인적 사항 몇 가지 정도만 블라인드가 되는 거다. 근데 사실 완전 블라인드는 아니다. 네. 필기 시험 통과할 거면 네. 전공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네. 이제 다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외부 면접관들이 투입이 되는 거는 있어요.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이제 없죠, 사실 없고 네. 내부적으로 다 면접관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의 경우도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이제 외부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원자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고 그리고 엄격하게 사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 정해진 이제 그 평가 척도에 따라서 이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시나리오도 또 있고요, 존재를 하고 각 면접관의 역할도 정해지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엄청난 꿀팁을 지금 또 네. 네. 방출해 주신 것 같은데. 아, 재영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코레일. 코레일은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하다는 게 그냥 뭐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네, 학점을 가리고.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베스트 5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채용 관련해서 다뤄볼게요. 베스트 5 다섯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 거죠.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은 네. 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만 봐도 네. 공기업과 어울리는 그런 맞아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출제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 때 공기업은 특히나 이 조직 적합도와 가치관 적합도가 보다 더 많이 평가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컨설팅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도 이 원칙 준수 이런 어떤 규정 이런 어떤 준법 정신 윤리 의식 이런 단어들을 네. 꼭 포함을 해서 기술을 하시고 또 면접 때도 그런 단어들을 의식해서 꼭 말씀하시라고 좀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익을 위한 기관이고 기업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규범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준수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안 지켜도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회색지대가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사실 이런 거를 꼭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적합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지키는 거에 있어. 네, 이렇게 준법 정신을 네. 나 잘 지킨다라는 거를 사실-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야기가 하기가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항목 자체가 뭐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이거를 좀 꼬아서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또 출제를 하냐면 규정과 효율성 사이에서 맞아요. 갈등했던 경험에 대해서 아, 이야기해봐라 혹은 서술해봐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효율성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규정을 끝까지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관련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냥 이제
뭐 사람들한테 어떤 자료를 받는다고 칩시다. 자료를 받는데 데드라인이 이제 뭐 한 11시까지였어요. 근데 네.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드라인 규정은 11시까지 받아야 되지만 비가 오느라고 학생들이 제출을 못하는 상황이면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효율성 있게 한 1시, 2시까지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빗길을 뚫고 먼저 와서 제출한 사람은 또 그쵸. 뭐가 되나. 그래서 맞아요. 막 이제 어떻게 두 원칙을 지키면서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나 뭐 이런 고민을 해보면은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준법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칙을 잘 따른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아무리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우리가 떠올리더라도 그래도 이 문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칼같이 나는 이걸 했다라고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뭐 흑백으로 꼭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비중을 만약에 둔다라고 한다면 원칙을 준수하는 게 그래도 60 그리고 효율성은 한 40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칙을 준수하는 네. 그 준법 정신을 먼저 강조를 맞아요. 하시고 그 규범 안에서의 최대의 효율성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네. 것이 보다 바람직해요. 공기업에서는. 맞아요. 네네. 좋네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네.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하나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사실 네. 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다. 그래서 효율성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감점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작더라도 네. 매뉴얼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셔야 돼요. 네. 반대로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나쁜 예로 네. 이제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거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진짜 원칙만 곧대로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또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은 뭐 이제 어떤 특정 뭐 그 건물에 입장을 하려면 무조건 그 계단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뭐 다리가 부러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서 올라가야 되는데 휠체어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냥 계단으로 올라와라. 나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 아, 이러면 사실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원칙과 그렇죠. 이해관계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칙을 고수하는 건 맞고 지키는 건 맞지만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이나 규정, 규범은 사실 모든 집단이나 기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되 그 안에서 약간은 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규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어필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모든 분야에서도 적당히가 제일 좋잖아요. 맞아, 중도가 맞아요. 짱이죠. 그거를 맞아요. 잘 따져가면서 네. 하지 재영님이 말고 답을 있습니다. 줬네요. 사무영업직은 고객응대에서도 일관성 있게 예외 없이 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원칙인 네, 거죠. 원칙이죠. 그쵸. 네. 그렇죠. 어. 그럼 정답을 우리가 말씀해 네, 주셨어요. 이렇게 원칙, 규정 이거에 대해서 베스트 5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네. 베스트 4도 한번 이어서 네. 볼게요. 네. 베스트 4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이에요. 네. 사실 이 질문은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네.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참, 지지난주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잊을만 하면 본인이 가기를 시켜주시는. 살면서 가장 이건 힘들었던 몇 달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끝나기 아, 근데 얼마 안 얼마나- 남았는데 얼마나 아찔했을 거예요. 사실은 한 20분쯤 지금 이쯤부터 이때부터 참으셨어요? 위기가 시작됐었어요. 계속해서. 아. 그래서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좌불안석입니다. 근데 상상하기도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맞아요. 25분부터. 어떻게 그것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될까요? 어떻게 이걸 대처를 방송 했는지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프로 정신을 갖고 방송을 했고 원칙과 화장실 사이에 토일렛건 나왔어. 오늘 이제 별명 3개 나왔네요. 근데 착착 붙어요, 그죠? 토일렛건, 황건. 이 질문에 네. 공기업에서 했을 때 대답을 네. 해야 되는 뭐 베스트 답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그 유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너무 개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진짜 딱 이렇게 얼굴이 조금 안색이 변하시면서 실제로 저 그런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힘드셨고 이제 가정이 어떻게 해서 힘들어졌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의도가 없이 정말 진작에 말씀하셨었던 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면접관으로서 좀 그래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살면서 힘들었던 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이제 면접관이 여러분들께 역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혹시라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건 맞는데 공기업은 사실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부 생활이나 이제 조직스러운 이 경험에서 얼마든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에 직면을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같이 뭐 팀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라든지 이제 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 자세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가능하네요. 어떻게 네. 대처를 했는지. 얼핏 들어보면은 그 사례보다는 내가 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맞아요. 나의 마인드. 맞아요. 아닌 것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힘들다라는 그 단어 자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우리 민지 씨는 그 클라이밍이 힘드나요? 재밌죠. 재밌죠? 네. 저는 엄청 힘들거든요. 저도 엄청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네.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떤 거를 좀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지는 사실 이런 생각에서 주관적인 그 사실 그 지원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남들 다 하던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랩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잘하시는데.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왜 힘들다고 생각했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 왜 되게 좋은 힘들었는지. 포인트예요. 네. 왜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인지했다라는 그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세요? 모르는데 뭔가 이상해. 모르고 싶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놀릴 거예요. 왜 힘들었는지. 맞아요. 힘들다. 아니, 근데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다들 뭐 자소서도 써보셨고 읽어보셨겠지만 그러면 저는 항상 얼마나 대단한 걸 내가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에 대해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을 내가 이겨내서 또 크게 이뤄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든데 저 힘들게 해드릴 노래 거예요. 부르시고 춤추시고 저 놨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친해진 느낌인데. 그렇죠. 살면서 가장 한 단계 힘들었던 경험을 가까워질까? 극복하고 나서 너무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예시를 하나를 드려드리면은 재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 대부분 다 뭐 어떤 거 있어? 저 별로 평탄하게 살아서 잘 없는데요 하다가도 맞아요. 재수가 제일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면접 준비자들은 저한테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왜 힘들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라는 친구는 그냥 제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B라는 친구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시고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을 저버렸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커서 재수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수 사수도 마찬가지로 삼수 사수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사실은 이제 뭐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조금은 이해타산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저는 비추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공기업에서는 특히나.
근데 반대로 부모님의 기대감이나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사실은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가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누군가가 기대를 한다면 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겠구나라는 판단의 기준이 쓰기 시작하죠. 어떤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네. 그 대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네. 그런 그쵸. 부분들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영님이 힘든 썰 풀 때 근데 군대 얘기하는 남성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많죠. 아, 그래요? 많은 많아요. 것 같은데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이렇게 많이 아,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뭐 이렇게 꼭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는 분이 수치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분들 중에 소수 중에 그걸로 어필이 또 가능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 면접관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을 사실 못하죠. 아, 안 그쵸. 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있지 맞아. 않나. 그래서 군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 안에서 있었던 맞아요. 사건이 네. 공감되는 사건이면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걸 잘 이제 제가 막 설명을 뭐 해야 되는 거죠. 22사단 53연대 있었는데 네. 막 뭐 포병으로 있었는데 그 81mm 박격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 상황에 대해서 네. 풀어가면 이해가 어려운 거죠. 답이 안 나오죠. 네. 지난번에도 이 군대에 대해서 살짝 다루긴 했는데 정말 어떤 누구에게나 자랑해도 놀랄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괜찮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 무조건 군대는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안에서도 사례를 좀 맞아요. 살펴보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군대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어려운 순간들은 항상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맞아요. 주변에서 찾아보셔도 저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이랑 이루어지셨어요? 살면서 아니 이게 좀 사랑의 위험해요. 실패. 위험해요. 이게 아니, 살면서 컨셉은 잘 풀어나가실 수 있지만 이거를 또 잘못 응용하시는 아, 그쵸. 피해자분들이 아, 제 생기실 수 얘기는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10번 찍었는데 실패했다. 제 얘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살면서 힘든 경험이 딱히 없는 것 있죠. 같아요라는 네.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극에 막 그 뽐뿌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민지 씨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그 아까부터 자꾸 시비를. 잘 극복하고 계셨어요. 상황에서 계속 쭈글거리셨어요? 아, 힘듭니다. 어. 연기학원 지금 등록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점점 연기를 잘하시는 잘하시더라고요 것 같은데. 다들. 제가 분발해야겠어요 연기를. 연기 필수라고 여기 맨날 상황극이 있거든요. 이따가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 어떻게 하면 잘 대답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대답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네. 이번에는 베스트 3 다뤄보겠습니다. 네, 면접 광탈 방지 공기업 면접 질문 베스트 3는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앞서 베스트 4와 마찬가지로 네. 이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항상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칙 또 시키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공기업에서는 더더욱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공기업에 취업한 분들 중에 퇴사라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왜? 근데 비단 진짜 MZ 세대 분들이 퇴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고는 있죠.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좀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네. 특히 공기업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이제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무에만 사실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환경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공기업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를 양성을 해서 조직에 이제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뭐 희망하시는 직무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그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이제 직무 적성에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같이 꼬리 질문으로 좀 물어보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네. 물어볼 거면 좀 그 적용 좀 해주지 네, 약간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아니 뭐 공단에서는요. 네. 아니 뭐 취업 다 해놓고서는 이제 남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순으로 밖으로 보내요.
바깥으로 현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에 아, 배치한다든지 네네네네. 뭐 지방 근무를 먼저 시킨다든지 네. 안 도망가니까. 아, 맞아요. 사실 그게 되게 안 좋은 참, 네. 예, 그렇죠. 씁쓸한 맞아요, 현실인 것 씁쓸해요. 같습니다. 맞아요. 아, 도망가지 않도록. 음. 근데 요즘에 퇴사가 되게 잦다고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단순히 그런 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이랑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지나면 이제 해외 발령이 무조건 의무란 네. 말이죠. 네. 근데 나는 이제 런던을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트디부아르를 가라고. 예시를 되게 찰떡같이 극과극으로. 런던, 러시아, 네. 진짜 우크라이나 막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코트디부아르 가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생겨요.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진짜 많긴 하겠다. 네.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견뎠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아, 가야죠. 네, 가야지. 코트디부아르에서. 네, 뭐, 뭐. 네, 제가 다 뭐든지 하겠으면 뭐 약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MZ 세대 분들은 이제 안 가요. 예,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음. 다른 거고. 네. 근데 그러다 한 보니- 번쯤은 가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전 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저도. 아니에요? MG잖아요. Z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만 MG지, Z지. 이 사상은 MG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X예요? 사실 갈 것 같아요. 음. 거의 X에 가까운 꼰대 꼰대여가지고 오, 역시.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해줄 때 이렇게 음. 조금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때 맞아요. 맞아요. 이때 경험해보지 언제 경험해보지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그때 아니면 못 할것 가보죠.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꿀팁 하나. 근데 제가 이거 국가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대학생 때 교환학생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경쟁률이 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합격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남은 학교가 멕시코의 어떤 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국가 도시를 얘기를 네. 하면서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너 가겠냐라고 하셔서 어.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봤더니 마약으로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던 거예요. 무섭다. 네. 그래서 전 그때는 거절을 했거든요. 가서 거기서 두목이 돼가지고 아 도목이 네. 마피아의 생각이 짧았네. 도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좀- 위험하죠, 근데. 아니, 맞아요. 여성분은 위험해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또 안 보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던 기억. 교환학생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으면 꼭 가세요. 교환학생 진짜 가세요. 네. 진짜 강추. 제가 제일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거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교환학생 안 교환학생 안 갔을 때. 호주에서 근데 학업을 하셨잖아요. 호주.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으니까. 아 진짜요? 네, 대학교 때는 이제 다른 데로 가볼 수 있었는데 맞아. 근데 다른 갔다 온 친구들 막 예를 들면 체코를 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가고 싶네요. 네, 한 1년 살다 돌아왔는데 살이 20kg가 쪄서 온 거예요. 아니, 왜 쪘냐? 공감해. 왜 쪘냐 그랬더니 거기는 물보다 맥주가 싸대요. 진짜요? 그래서 물 대신에 맥주를 맞아요. 1년 그런 동안 국가도 마셨대요. 있어요. 네, 그러고서 맞아요. 20kg가 됐다는 맞아, 그 얘기 맞아. 듣고서는 야 저렇게 허송세월 보낼 바에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왜? 아니야. 그때 즐겨보지 언제 즐겨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 맞아요. 나도 20kg 쪄보고 싶다. 진짜 체코 가가지고 한번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하죠. 와, 체코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요. 가고 싶다. 근데 멕시코는 좀 아쉽긴 하다. 너무 좀 위험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혼자 공부를 한 다음에 다른 거를 신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오. 진짜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갔거든요. 전화해보게 됐네요. 잉글랜드. 그랬죠. 그때 막 울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너무 했는데 못 좋았겠다. 가게 됐다. 네. 그러면서 가서 너무 즐겁게 했는데 멕시코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저도 여행으로 모르게. 가면 되죠. 여행으로. 근데 여행도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거기가 어디죠? 그 결혼식 하신 분 칸쿤. 네. 지금 칸쿤. 네 맞아 그 칸쿤 저기죠. 다 아시네요 역시. 거기는 좋다던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아, 진짜요? 네, 네, 진짜 좋다던데. 신혼여행지죠. 너무 맞아. 나중에 그럴 때 한번 천국 가보시면. 같아요. 칸쿤. 신랑분이랑 든든하게 가. 맞아. 언제가 될지. 근데 맨체스터 정말 추천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맨체스터가 그 맨체스터 맞죠? 맞죠. 영국 네, 맞아요, 맨체스터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가고 걸어서 싶다.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경기 보고 스타디움. 지성 파크.
주성 파악은 못 봤는데 세대가 주성 그 세대가 아닌가. 아 그런가? X니까 하기야. 아니 그래도 조금 냈긴 했거든요. 근데 영국이 맛있지가 않아요, 음식이. 그래요? 네. 오, 의외네요. 음식이 맛있지 않아요. 다낭가. 정말요. 맨유 20년 팬이에요? 와, 맨체스터 와. 가세요. 제가 그때 너무 운이 좋게도 맨체스터 대학교에 이제 교환학생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대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맨체스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무료로 티켓을 줬어요. 우와. 근데 아. 저는 너무 이제 좋은 축구를 잘 혜택이다. 모르니까 네. 그래도 그거 왜 재밌죠, 보냐 그거. 했는데 한번 따라갔더니 너무 재밌는 그럼요. 거예요. 그 분위기와 분위기가 이런 게 엄청 재밌는 거죠. 열광일 몰라도 텐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냥 그 응원하는 거죠. 아니, 그 시절이면 인종차별이 좀 있지 않아요? 그 시절 그 시절이 언젠데요? 낚일 뻔했어. 저 땐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되팔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또 잘 학생이니까. 팔리겠다. 엄청 머리가 바로바로 좋아요. 팔리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저는 좋아요. 이제 잠깐 간 거니까 최대한 다 겪어보자 하고서 아, 그럼요. 너무 좋죠. 갔는데 팔아서 뭐 합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돈도 많이 번대요. 재학생들이 저는 잠깐 체험 겸으로 간 거니까 어. 그렇더라고요. 베컴 때문에 메뉴 진짜 아, 너무 베컴 좋았어요. 유명했죠. 네. 너무 좋았고.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놀러 가세요. 아, 여러분들 진짜 꼭 가세요. 지금 여행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비행기 네. 타기도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좀 네. 들어가면 네네. 직무 뭐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적성이 안 맞으면 아니면 뭐 너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네네네.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다고 했죠. 사실 공기업의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배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것에는 당연히 사명감을 갖고 또 역할에도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적응을 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사실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적성에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좀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선배분들께 또 적극적으로 또 묻고 네. 하면서 잘 적응을 해보겠다라는 그 취지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안전하죠. 안전한 답변입니다. 네. 피해 가시는 게 사실 이건 네, 바람직하지 네, 네. 않을까 싶어요. 그때 가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면접에서는 일단 네, 합격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합격하시고 맞아. 네,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공기업이 좋아서 지원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네. 어느 정도 사실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명히 직무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고민했다는 것도 살짝 어필을 해주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네. 이제 선배들한테 잘 물어보고 챙겨 나가면서 음, 변화해 나가겠다라고 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개인의 이제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이 다른 경우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맞아요. 생각엔.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이제 희생과 이제 헌신과 그쵸.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의 자세가 결국은 모범 답안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사실 속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면접 가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살짝 어느 정도는 좀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파슬리를 있잖아요. 뿌려야죠. 이렇게. 파슬리를 좀 뿌려주셔야지.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정도는 눈 감습니다 그냥. 네, 그 모르는 척 안정적이니까. 네. 네, 그런데 공기업에. 만약에 이렇게 잘 네. 참고 네. 입사를 하게 됐다. 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고 우리가 음. 아무튼 플랜을 짰잖아요. 근데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떡해. 뭐가 명확하게 안 맞는 건지. 맞아요. 저는요 살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학생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네. 취업도 해봤잖아요. 주위에서 다 듣는 얘기 있는데 뭐 업무가 안 맞다 안 맞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리는 단 하나의 결론은 다 그거였어요. 사람이 문제다. 맞아요. 아, 같이 일하는 같이 사람이 너무 일하는 힘들고, 사람이. 네. 일이 문제인 경우는 거의 결국에는 없어요. 거의 네. 없었어요. 맞아요. 없어요 거의.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셔야죠. 그쵸. 그거는. 버텨요. 그래도 왜냐면- 공기업은 순환근무가 있고 네, 맞아요. 그분은 5년 뒤에 안 볼 사람. 언젠간 나가실 거고. 공기업은 네.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발령은 나니까. 근데 어딜 가든 사실 있다. 네. 맞아요. 어딜 가든 있어. 사기업이라고 없는가? 맞아. 아니다. 있다. 예, 어느 부서에나 있다. 모든 일은 저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뭐 안 맞으면은 몇 개월 만에 퇴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참아야 되나요? 맞아, 말아야 맞아.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3달, 2달, 한 달도 괜찮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저는 꼰대고 꼰대니까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역시. 생각으로 맞아요. 살아가거든요. 영국 근데 귀족 진짜. 피를 물려받은 맨체스터에 아니 근데 진짜 건전한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정도를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 건지 아니면 맞아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의 문제인 건지 무조건 버티라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 한 번 더. 기간을 좀 정해두고 버티는 거는 해볼 법한 것 그것도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도 저는 사실 맞아요. 생각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끝도 자기가 스스로 없잖아요. 버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출근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맞아요. 출근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삶이 지옥이 돼요. 근데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은 진짜. 하시는 필요가. 것도 나의 골프를 건강을 그쵸. 맞아요. 맞아요. 골프 연습을 한동안 안 했는데 해야겠네요. 해야겠네요. 80타 이하 언더라고. 진짜요? 맞습니다. 오. 이제 인스타에 골프를 못 올리겠는데요. 맞아. 출근하는 와. 발걸음이 무겁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직장인 다 무겁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도 노는 게 사실 더 좋죠. 왼쪽에 이제 아빠 있고 오른쪽에 뭐 애기 그쵸. 있고. 맞아요. 네. 그냥 가는 거죠 뭐. 공기업이라고. 점액추 꼭 오돌뼈가 뭐예요, 근데? 점액추가 뭐예요?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아. 마이 역시 갓. 이런- 빵끝님은 진짜 완전 제트시구나. 맞았다. 어. 점액추. 아까도 저희 하나 배웠잖아요. 큐가 네, 여러분. 큐 아세요? 큐? 귀염귀염. 큐. 속도가 조금 느리죠. 저희끼리 저 때는 이제 큐가 귀엽게 표현을 할 때 막 귀여운 척 할 때, 큐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욕이래요. 맞아요. 초등학생 분들 귀엽귀. 욕이래요. 지금 욕이래요, 욕을 3번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 김현님이. 전 여러분들보다 더 그쵸. 모릅니다. 맞아요. 전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욕은 왜인지는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네. 베스트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2.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일을 하면서 접할 법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빈번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그렇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일단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부당한 혹은 비윤리적인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이제 단어를 표현을 했는지 네. 혹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의견 차이나 혹은 갈등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지는 혹시 않았는지 요거를 네. 좀 잘 일단은 한번 걸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당하다, 비윤리적인 것을 지시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아까 베스트 5에 처음으로 말씀을 이제 나눴었던 그 원칙과 준수를 꼭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분께서 지시를 내리셨을 때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규범과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잘 표현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상사분과 뭐 갈등을 뭐 유발을 하겠다라든지 간혹 가다가 뭐 신고를 하시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답변만 피하시되 그거 이제 답변을 표하시는 거는 유연성 있게 말씀은 하시되 원칙을 준수를 한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는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30초만 클립 잘라가지고 외우셔도 아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셔야만 그러니까. 꿀팁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들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좀 전반적으로 화가 나셨는데. 재영님이 근데 네, 정답을 재영님은.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당하다와 부당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스테란 쌤이 말씀해주신 규정과 규범에 입각해서 업무 처리를 네. 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가 차선책인데 방금처럼 협력사라고 속이고 단가 알아내라고 한 거
부당한 지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네. 저게 진짜 부당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인 맞아요. 거예요. 저거 안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뽑고 싶지 않은 신입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당함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맞아. 네. 나한테 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살짝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어디까지 들어가야-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가야 저는 뭘 세차. 세차? 세차해요라고. 세차요라고. 어떻게 했어요? 하셨어요? 했죠. 네. 너무 좋았어요. 주유하고 뭐 세차해와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세차로 가야 되잖아요. 일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여러분. 그렇네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사람이. 말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는 내 일인데.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맞아. 드라이브에서 차를 깨끗하게 맞아요. 만들어서. 하고 맞아요. 근처에 이제 맥드라이브 가가지고 맥너겟이랑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들고서는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좀 뻐기다가 들어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샤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많았다. 깨끗하게 닦았다. 일이 밀리는 거는 내 일은 항상 내 밀려요. 일. 아. 네, 밀린다. 맞아. 일은 항상 있습니다. 뭐 빨리 끝낸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까지. 이런 거 너무 영세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신 이제 분들께 그러니까 냄새 잘 빼고 창문 열고 드라이브 한 그렇죠. 다음에 그런 치밀함은 또. 필요하죠. 네. 우리 이렇게 좀 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네. 네. 우리 회사 인재상 중에 본인과 가장 부합한 걸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공기업의 인재상 우리가 앞서 좀 다루긴 했지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원하시는 그 채용사의 인재상 그리고 네.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샅샅이 다 보셔야 되고 이건 뭐 비단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사기업도 저는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가? 사기업이 아니라 왜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가? 네. 근데 이제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에서도 왜 우리 기업을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방향이 바로 인재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실 때에도 그 인재상 측면에서 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의 어떤 적합한 사례를 조금 어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좀 전략적으로 뽑아 보시는 것도 예, 저는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또 다른 팁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에서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A랑 B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공기업들도 다 전산직을 뽑잖아요. 네. 근데 전산직인데 인재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정함, 하나는 혁신. 둘 중에 나랑 맞는 인재상을 어떤 걸 어필해야 되지? 굳이 공정함보다는 혁신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든 뭐가 됐든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네. 많아질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직무를 한 번은 고려해 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나의 가정을 나왔다. 아이, 네, 그러니까요. 값싼 친구네요. 맨날 다지래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 강의를 종종 나가는데, 오. 네, 저 교직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면접을 가든 네. 아니면 뭐 입시를 할 때든 내가 뽐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뽐내려고 하지 말고 인재상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맞아요. 난 여기에도 부합하고 여기도 부합하고 다 저는 그냥 완벽하게 맞아요를 어필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걸 골라서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가시는 게 더 좋지. 자리 바꾸실래요? 않을까. 바꿔야 될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너무 맞아요. 명확했습니다. 진짜로 잘 짚어내셨어요. 공기업이라고 그 직무 역량 부분과 연계하지 못한 그런 인재상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뭐 지향하는 이런 이제 사기업의 인재상과 유사한 것들이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맞아요. 공기업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 태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직무 역량 부분을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잘 연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다뤄봤는데 네. 이 외에도 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맞아요. 소통. 뭐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NCS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필기 시험의 그냥 단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게 기반이 돼서 경험 관련해 가지고 질문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항목들 있죠, 문항들. 그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면접 나와요. 질문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맞아요. 빈출 질문이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어떤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과 다른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자기소개서에 썼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면접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위성 여부도 사실 면접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책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기본 이제 능력 단위들 요것들을 다 한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 좀 번외로 네. 아까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 이런 걸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런 거에는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저희 이제 그거 안 하시려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이거 아니 계속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그런 거죠? 네, 진짜 궁금해서. 상황극 지금 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두 분 사실 오늘 두 분이 상황극 하는 거라서 저 구경하려고. 아니요. 왜 갑자기 계속 궁금해요. 네, 넘어가요. 귀가 빨개지셨는데.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지, 거기 안에서도 모범 방향이 있을지. 직무수행 계획서, 이제 네. 경력 경험 기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시는 그 채용사의 그 직무기술서를 항상 꼭 보셔야 되고 일반 직무기술서까지도 항상 옆에 꼭 두세요. 그래서 이 직무능력 단위별로 어떠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요하는지가 정말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그대로 좀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작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문서 활용 능력이 나왔다든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나왔다든지 이런 이제 단어들이 보였을 경우엔 이 단어들을 그대로 내가 직무수행 계획서에 적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해당 역량을 길렀음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좀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꿀팁이에요. 네. 맞아요. KSA. 저는 다른 꿀팁 드리면은 네. 개조식으로 써라. 이게 그쵸, 사실은 그쵸. 뭐 맞아요. 꼭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개조식으로 쓰는 게 좀 유리한 이유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써놓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면접 단위로 들어갔을 때 면접관이 가장 한눈에 보기 편한 맞아요. 보고서. 보고서 네. 보고서라고 형식이기 보시면 때문에 돼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질문도 편하게 할 것이고 맞아요. 내가 또 유리한 것만 적었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유도하는 가능성이 거죠. 굉장히 높겠죠. 맞아요. 그렇네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질문 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기업과도 저는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뭐 향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향후의 모습. 입사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그죠? 어렵죠. 네, 10년 뒤도 잘 내년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입사 내일도 모르겠는데. 입사 보기에 딱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네. 그냥 우리 초등학생한테 담임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될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저 대통령이요.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웃기고 있네. 야, 그러면 대통령 아무나 되냐? 라고 네. 하시지 않죠. 아, 그쵸, 그쵸.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학생의 자세와 모습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될 수 있어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얘기를 쓰더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신입사원의 자세와 모습 그리고 비전에 일치하면은 일단은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목매지 마세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은 이걸 작성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기업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해당 이제 공단이나 공사에서 지금 이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본인이 투입이 되셔서 5년 뒤, 10년 뒤 어떤 부분에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측면 조금 더 구체화하시면 조금 더 모범 답안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우, 오늘 너무 알차게 한 네. 시간이 빨리 갔는데 20초 남았는데 오늘 선물 드릴 분들 중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분씩 좀 골라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 종률님. 오, 알겠습니다. 컨셉. 저는 빵끝잎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래 띄워드릴 이메일 주소에다가 네. 성함이랑 이메일 또 여러 가지 주소들 많이 남겨주시면 바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빠. 짜빠.